미술 역사는 처음으로 구독 시스템을 만들었던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까만 점이 점이 있어요. 매독이 이제 2기로 가면은 뭐야? 그래서 다음 장면으로 감옥이에요. 넘어가시면 결국에는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아이고. 모래 인생을 발견할 수가 있죠.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저희가 의학에 대해서 굉장히 다방면으로 이야기를 해봤잖아요. 뭐 역사 이야기도 해보고 뭐 질병 이야기도 해보고 그런데 의학의 어떤 역사에서도 그 예술이야. 저희가 이제 의사의 눈으로 바라본 예술과 의학의 역사를 다루다 보면은 사실 예술은 당시의 관습과 문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술 작품을 통해서 그 역사를 바라보기도 하고. 근데 제가 하기엔 좀 역량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헬프님들 반갑습니다. 그림 읽어드리는 남자로 활동을 하고 있는 도슨트 이창용이라고 합니다. 목소리가 그래서 한번 첫 번째 시간은 매독에 대해서 이게 또 엄청난 질환이잖아요. 워낙 영향 많이 미쳤죠. 이런 매독이 예술 속에 어떻게 녹아있는지 그 이야기를 헬프님들께 좀 들려드리고자 이 도슨트님과 함께 예술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은 매독이 치료가 완벽하게 가능하죠. 그렇죠. 조기에만 오시면 됩니다. 감추지만 않으시면 돼요. 2기, 3기만 안 가시면 돼요. 좀 이상한데 처음 볼 때? 그럼 이제 오시면 네. 그냥 한 방에. 못 보던 궤양이 있네 오시면 됩니다. 아, 네. 이게 언제부터 그럼 치료가 된 건가요? 페니실린이 나온 다음부터죠. 20세기 한 중반부터 상용화돼서 잘 치료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생각을 하면 20세기 중반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불치병이었던 거죠? 그렇죠. 면역과의 싸움이죠. 누구는 낫고 누구는 그렇게 되는. 아무래도 그런 무서운 병이다 보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좀 많이 두려워했던 병이었을 것 같고, 그림이라고 하는 건 절대 혼자서 발전하지는 않거든요. 그림이라고 하는 건 보통 이야기를 할 때 역사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역사가 바뀌면 사회 속의 문화가 바뀌고, 그럼 문학이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문학이 바뀌면 그 다음으로 바뀌는 게 그림이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림 속에 등장하는 주제도 자연스럽게 그 시대의 역사라든지 그 시대의 문화를 담아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또한 질병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삶과 절대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겪었던 질병들 가운데 관심이 많은 것들, 두려운 것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림 속에 녹아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오늘 그림을 몇 점을 준비를 했는데 이 그림의 주제가 질병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 그냥 사회에 풍자하는 그림인데 함께 보시면서 요 그림 속에 등장하는 질병이 이거야. 그리고 이 질병은 이때 당시 요랬어 라는 것들을 선생님들이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좀 더 이게 좀 풍성해지지 않을까. 네네네. 제가 오늘 준비한 작가는 윌리엄 호가스라고 하는 작가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유명한 화가도 아니고요. 이 남자는 기본적으로 역사화가가 아니에요. 역사화가가 아니다라는 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할 때 그림이라고 하면 다 똑같은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죠. 화가면 다 똑같은 화가 아니야 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예전에는 화가들 사이에서도 레벨이 좀 있었거든요. 급이 있군요. 네, 급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으뜸 가는 화가가 역사화가. 그래요? 네, 역사화를 그리려면 기본적으로 돈이 좀 많이 들거든요. 커서 그런 거야 그림도. 일단 크기도 좀 크고요. 옛날 걸 그려야 되잖아요. 고증이 필요해요. 고증. 자료조사도 필요하고, 하다못해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의 옷들도 옛날 옷이다 보니까 맞네. 이걸 마음대로 그릴 수 없잖아요. 그럼 그걸 다 재현을 해서 입혀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화가 기본적으로 제작비가 좀 많이 들어요. 그리고 역사화를 소장하려고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역사와 관련이 있는 가문이거나 아니면 그 역사와 관련이 있는 나라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고객 사이즈가 좀 커요. 그래서 역사화가들이 보통 우리가 미술관에 가면 만날 수 있는 작품들을 그리는 화가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윌리엄 호가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평민 출신이었고요. 어렸을 때부터 소년가장, 생계를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당장 돈이 되는 그림만 좀 많이 그렸던 화가이다 보니 기본적으로 역사화가로서 이름은 날리지는 못했는데, 이 남자가 잘했던 게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소년 화가다 보니까 돈 버는 좀 재주가 있었던 상업 거거든요. 작가로서 그렇죠. 제가 추구하는 바네요. 상업 작가. 이 남자가 미술 역사는 처음으로 구독 시스템을 만들었던 천재네 천재. 구독 시스템이요? 웹툰이에요 웹툰? 그렇죠. 일종의 웹툰 형식으로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하나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6작품에서 한 8작품 정도로 시리즈 드라마를 만드는 거죠. 약간 연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런데 이 연작을 한꺼번에 발표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앞으로 이런 그림을 그릴 겁니다. 구독 신청받아요 라고 해서 구독을 신청한 사람들에게 한 달에 한 편씩만 보내줘요. 오 좋다. 진짜 미쳤다. 언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18세기 때 사람이에요.
사람이고요. 난 사람이다 진짜. 네. 맞네. 구독 시스템이 정점이 이르렀던 게 1745년인데 딱 1745년이 조선에서는 김홍도 태어난 시대. 아, 그러네요. 그래서 느낌도 좀 비슷해요. 역사화가가 아닌 풍속화 그랬던. 그러네요, 여기도. 귀족들보다는 대중들한테 인기 있었던 화가.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고 이게 대히트를 치게 돼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제 작품은 매춘부의 인생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이것부터 이미 웹소설 같아. 약간 자극적이야. 막장 드라마 느낌이 좀 약간 나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지금. 그때 당시 구독했던 사람이 대략 한 1,200명 정도. 와, 진짜 난 사람이다 진짜. 이게 싸지도 않았을 텐데 사실. 구독비가 당시 돈으로 그만 한 1기니라고 하는데 지금으로 치면은 숭룡공의 열흘치 임금이었다고 하거든요. 진짜 비싸. 그냥 인부 말고 숭룡공. 와, 그러면은 최소한 30만 원을 잡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구독 한 명당 300만 원씩. 300만 원을 내면 매달 하나씩 총 6개월 동안 이 한 세트를 보내주는 거죠. 이렇게 1200명이면 그게 1200명이면 30억? 뭐 30억이 넘는 거죠. 되게 존경스러운 분이네요. 근데 요거는 판화 작품인데요. 판화 작품 같은 경우에는 바로 판화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원화를 유화를 그려놓고 요걸 바탕으로 이제 판화 작업에 들어가는데 유화 원작은 좀 이제 비싸게 파는 거죠. 첫 번째 작품은 매춘부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첫 번째 파트인 런던에 도착한 몰이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지금 그림을 보시면 정중앙에 여리여리한 네. 소녀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네네. 지금 그녀는 이제 막 런던에 상경한 시골 소녀인데 그녀가 시골에서 상경했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먼저 왼쪽에 보시면 마차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아, 예. 마차에 요크라고 적혀져 있네요. 네네. 그러니까 요크라고 하는 지역, 시골에서 일자리를 찾아 이제 막 런던에 상경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은 몰이라고 하는 소녀 오른쪽 팔에 뭔가를 좀 들려져 있거든요. 네. 가위랑 침구 도구들이 있다라는 것은 그녀가 원래 시골에서 하던 일이 재봉일을 하던 사람이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녀는 지금 런던에 상경을 해서 원래는 재봉일을 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그녀에게 어떤 여성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뒤편에 있는 여관에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추정이 되는데 여관 간판에 지금 종이 걸려져 있어요. 네. 단순한 종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영어로 종은 벨. 벨이잖아요. 예. 근데 벨이 불어로 예쁜이라는 뜻이에요. 아 여기는 예쁜 여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 우측편에 등장하고 있는 두건을 쓰고 있는 여자는 매운굴에서 일을 하고 있는 포주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세히 보면 저 포주 얼굴에 뭐가 있어요. 점이 있어요. 까만 점이 점이 있어요. 있고 여기 이렇게 반점도 있고. 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어떤 증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매독이 이제 2기로 가면은 전신 피부 증상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직 모래에게는 증상이 안 깨끗하네요. 보여요. 이제 막 시골에서 상경을 한 지금 깨끗한 아이고. 소녀이다 보니까 그래서 옷도 지금 새하얀 옷을 입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측편에 보시면은 지금 여관 안쪽에서 중년의 남성이 막 상경한 모를 흐뭇하게 저 진짜 기분 나쁜 미소다. 윌리엄 호가스가 정말 대단한 게 이 그림들은 전부 다 상상 속의 이야기예요. 드라마인데 드라마를 만들면서 등장인물들은 그때 당시 런던 사회에서 영국 사회에서 유명한 인물들을 좀 차용을 하거든요. 셀럽들을 데리고 옵니다. 예를 들어서 포즈는 엘리자베스 디안이라고 그때 당시 영국에서 활동하던 가장 유명한 포즈였어요. 우측 뒤편에 등장하고 있는 저 남자 모를 느끼하게 바라보고 있는 저 남자는 별명이 강간대장입니다. 강간대장이요. 강간대장. 잘못 들은 거 아니죠? 프란시스라고 하는 실제 이제 대령인데 남미 대륙 쪽 이쪽을 탐험하면서 돈을 좀 많이 벌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남자가 이제 돈을 많이 벌고 난 이후에 본국에 딱 정착을 하고 나서 무슨 짓을 하기 시작하냐면 자기 집에 일을 하고 있는 하인들을 지방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시골 처녀들 가운데 병들지 않은 깨끗한 순수한 어린 시골 소녀들을 데리고 오라고 시켜요. 아이고. 그리고 그런 소녀들을 자기 집에 싹 데리고 와서 범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이고. 그래서 강간대장이군요. 그런데 이제 이때 이런 행위를 하다가 이슈가 돼요. 추가 되겠죠. 그래서 법정 공방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문제는 이 남자가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인맥도 있고 하다 보니까 무죄 판결을 받아버려요. 그래서 이때 당시 이 남자가 영국 사회에서 굉장히 좀 유명해지면서 별명이 강간대장이 됩니다. 아 근데 그걸 여기다가 딱 박아놓은 거군요. 풍자한 거구나. 굉장히 센스 있게 지금 풍자를 하고 있다 그렇네. 보니까 당시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구독자들 입장에서는 야 누가 주인공으로 너무 등장하지? 재밌겠는데? 지금으로 치면 딱 SNL 같은 느낌. 아무튼 이야기는 이렇게 이제 시작이 돼요. 요코에서 올라온 시골 소녀가 본격적으로 매춘부의 인생이니 매춘부가 제목도 되었겠죠. 진짜 자극 장난 아니야. 바로 이제 거리의 매춘부가 되었었던 것은 아니고요. 고리 대금 업자의 정부가 됩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첩으로 가시는 거죠. 첩생활을 먼저 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 시골에서 막 상경한 어린 소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표현에 따르면 상품성이 있었던 거죠. 그때 당시 표현에 따르면 지금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큰일 나지만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일단 화면 중앙에 등장하고 있는 지금 가발을 쓰고 있는 옷을 잘 입은 남성이 고리
고리 대금업자로 당시 알려져 있고요. 가발을 쓰고 있다라는 것은 돈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때 당시. 이 남자도 셀럽입니다. 아, 이 남자도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 런던 내에서 굉장히 고리 대금업으로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싫어하겠네. 사람 고열을 빨아먹는 그런 사람을 주인공으로 딱 그려놓는 거죠. 지금 그 남자의 정부로 활동하고 있는 모르의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 모르를 보시면은요 일단 옷을 잘 입었어요. 되게 화려해졌어요. 많이 달라졌다. 레이스가 좀 많이 달려있죠. 네. 그때 당시 프랑스풍의 의복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당시 영국도 그렇고 스페인도 그렇고 제일 잘 나가는 셀럽들은 언제나 프랑스식 드레스를 입었거든요. 아래쪽에 보시면 애완동물로 지금 원숭이 키우고 있어요. 굉장히 여유롭고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뭔가 좀 이상해요. 올이 뭔가 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다리와 아래 테이블을 좀 보세요. 테이블을 엎었는데요? 그렇죠. 테이블을 발로 찬 거예요. 고리 대금업자가 깜짝 놀라고 그쵸, 있고요. 네. 아래쪽으로는 지금 그릇과 찻잔들이 지금 깨지고 있잖아요. 네. 상 없는 네, 상징 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웃으면서. 왜 그럴까? 한번 맞춰보시죠. 저게 뭔가 놀이인가? 그림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답이 좀 보입니다. 앞에서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는 거예요. 무언가를 감추기 위해서. 뒤에 도망간다. 그렇죠. 뒤편에 보시면은 남녀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왼편에 있는 여자는 지금 누가 봐도 하녀 복장이에요. 모래 하녀로 추정이 되고요. 그 옆에 있는 남성 같은 경우는 옷을 잘 입고 있잖아요. 네. 지금 이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집사는 아닌 것 같아요. 칼도 차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잘 나가는 남성처럼 보이고 정부에 비해서 굉장히 좀 젊은 남성으로 보여요. 이 남자가 몰래 빠져나가면서 하녀한테 쉿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머리 바람 탔네. 우리 지금 애인과 바람을 피다가 정부 그러니까 스폰서가 딱 나타나자 깜짝 놀라서 도망치게 만들려고 시선을 돌리려고 지금 상을 엎어버리고 있는 거죠. 야, 이거 스토리텔링 미쳤다. 이에 대한 증거로 왼쪽 편에 보시면 테이블 위에 뭔가 놓여져 있어요. 하얀 무언가가 보입니다. 마스크예요? 마스크입니다. 가면. 고전주의 그림은요. 점 하나도 허투루 찍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림 속에 등장하고 있는 모든 알레고리들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가면은 고전주의 작품에서는 크게 위선과 이중성을 뜻해요. 그리고 또한 실제 그때 당시 가면을 쓰고 찾아가는 곳이 가면 무도회. 가면 무도회는 목적 자체가 나의 신분을 감추고 누구든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과 사랑을 나누기 위한 밀회를 즐기기 위한 장소잖아요. 그래요? 전혀 모르셨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가면을 쓰면 귀족들도 평소에는 체면 때문에 하지 못했던 행동들을 가면 무대에 가서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면이 있다는 것은 몰의 이중 생활을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실제 몰이 어제 가면 무도회에 가서 저 남자와 미래를 어젯밤에 즐겼는데 자기 스폰서가 나타나서 깜짝 놀라서 어젯밤에 미래를 감추기 위한 행동일 수도 있고요. 무슨 현대 드라마 같은 그쵸. 현대 드라마. 아니 그리고 정부보다는 뒤에 있는 사내가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해. 그쵸. 그리고 지금- 가발이 대머리 때문에 쓴 건 아니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크죠. 지금 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충분히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게 몰의 피부가 굉장히 깨끗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마에 점이 생겼어요. 맞아요. 그렇다는 건 매도에 걸렸다는 거고 그러면 이 여자는 이제 막 시골에서 상경에 고리대금 업체의 정부가 됐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매독에 걸렸다는 건 고리대금업자가 매독이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다면 저 남자는 가발을 쓰고 있는 이유가 매독도 2기 이상 되면은 탈모를 일으키거든요. 탈모가 생길 수 있거든요. 실제 그걸 감추기 위해서 가발을 많이 썼었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렇네요. 야 이거 스토리텔링 장난 아니다. 지금 바닥에 이렇게 막 찻잔들이 깨지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아 지금 모래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 가지는 않겠구나. 그렇네. 이런 이중 생활을 하고 있으면 안 걸릴 수가 없잖아요. 없죠. 그래서 분명 이 관계가 오래 지속될 수는 없겠구나라고 사람들은 짐작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받아본 3편에서 몰은 거리의 매춘부로 전락하게 됩니다. 앞에 보시면 손에 뭔가를 쥐고 있어요. 괴종시계 같은 거예요. 시계를 들고 있습니다. 비쌀 걸 텐데. 비싸겠죠. 네. 이 여자가 지금 저 생활에서 소유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도대체 뭘까? 힌트가 있는데요. 침대 위쪽에 보면 무슨 이상한 나무 상자 같은 게 있어요. 달튼의 가발 상자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 달튼은 사람 이름인데요. 이 달튼이 당시 영국에서 가장 악명 높았던 노상 강도 두목입니다. 나중에 잡혀가지고 이제 처형당했던 실존하던 인물이에요. 우리로 치면 뭐 신창호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몰이 거리의 매춘부가 되어 노상 강도의 정부가 되었다. 그렇다면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저 회중시계 역시 자기 애인 그 깡패. 네, 뒤에서 이렇게 강도질을 해서 가지고 온 것이 아니겠느냐. 인생이 이제 막장으로 이미 가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바로 아래쪽에는 고양이입니다. 그림 속에 등장하는 강아지와 고양이는 대비되는 알레고리로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보통 강아지가 작품 속에 등장을 한다. 그럼 그 강아지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 것 같으세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딱 그 이미지가 맞거든요. 신이 쾌활하고 좋고 약간 약간 신이, 충성 이런
것들을 상징을 해요. 그런데 고양이는 반대의 의미거든요. 불신, 바람, 외도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에두아르 마네의 올랭피아라는 작품을 보시면은 침대 끝자락에 검은색 고양이가 예. 등장을 하고 있는 이유가 그녀가 매춘구임을 상징하는 겁니다. 딱히 이해하게 설명 안 해줘도 군복 입고 총 들고 있으면 군인이잖아요. 그쵸, 그쵸, 요런 그쵸. 나무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양이는 매춘. 심지어 지금 고양이가 취하고 있는 자세를 보세요. 엉덩이를 들고 있네. 굉장히 요염하잖아요. 그때 당시 몰이 침대 위에서 저런 포즈를 취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저 정도로 약간 난잡한 여자가 되었다라는 의미인 거죠. 정숙한 여인은 하지 않는 자세를 한다. 당시 그렇죠. 시대상에서는 이런 걸 지금 보여주는 거죠. 고양이 하나로. 우측편에 남자들이 갑자기 들어닥치고 있어요. 치안 판사들입니다. 달튼의 애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저 여자가 뭘 가지고 있는 거죠? 작물. 작물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달튼과 네. 뭔가 같은 동료가 아니냐, 동업자가 아니냐, 공범으로 이제 추정 충분히 이제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 지금 작품 속에 등장하고 있는 저 인물도 영국에서 활동하고 있던 치안 판사였어요. 그리고 주로 저 남자가 치안 활동을 했던 지역이 율락구역. 수많은 매춘부들을 감옥에 보냈던 실제 인물입니다. 뭐야? 그래서 다음 장면으로 감옥이에요. 넘어가시면 결국에는 감옥에 끌려가 노역을 하고 있는 몰의 모습을 언제 확인할 수가 넘어가고 있어요. 몰이 망치로 밧줄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좌측 상단에 보시면은요, 여기서 일하는 게 여기서 서 있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적혀지는 교수대 이렇게 팔을 끼고 있는 남자가 보입니다.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는 밧줄은 교수형에 사용될 지금 밧줄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영국은 무섭네. 실제 있었던 장소고요. 원래는 행리 8세 궁전이었던 곳인데 나중에 여기가 여성 감옥으로 바뀌었던 곳이거든요. 지금 간부가 몰에게 인상을 팍 쓰면서 손가락질로 막 일 똑바로 해라고 지금 막 위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자세히 보시면 간수와 몰 사이에 있는 한 여성이 보입니다. 네. 그 여성이 살짝 손을 내밀어서 몰의 옷을 훔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간부에게는 윙크를 날리고 그러니까요. 있고요. 몰이 지금 그 누구에게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가고 있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죠. 그리고 몰의 얼굴에는 점점점 반점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녀가 지금 원래 신고 있던 아름다운 신발도 우측편에 보시면 다른 여성이 지금 신발을 신고 환하게 미소를 띠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 뺏기는 거야? 네, 지금 이제 감옥에 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뺏기고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아이고. 몰의 인생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몇 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다가 결국 출소를 하게 되었지만 출소는 하는군요. 이 여자가 출소해서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다시 이제 매운굴로 돌아가서 매춘을 계속 했겠죠. 그리고 이미 매독 증상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녀는 서서히 매독으로 인하여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저게 뭐 약간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뭘이죠? 네, 맞습니다. 얼굴이 이제 창백해져 가고 있고 그 옆에 시중을 들고 있는 여성의 복장도 지금 점점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시중을 들고 있는 여인의 복장을 통해서도 우리는 지금 몰이 얼마나 좀 더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전보다도 지금 훨씬 더 집이 낡았다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지금 막 벽이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자세히 보시면 몰은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이에요. 네. 빨리 지금 치료를 해서 네. 어떻게 좀 살려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왼쪽 뒤편에 보시면 두 남성이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당시 런던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던 돌팔이 두 의사들입니다. 돌팔이 콤비. 실제 두 의사가 영국에서 활동하고 있었대요. 성병 전문 의사로 런던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고 의사 두 명을 지금 딱 그려놓고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딛게 맞아 댔게 맞아. 어차피 둘 다 틀렸을 텐데. 그렇죠. 오다 두 개로 싸우고 있어. 그래서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은 지금 치료제는 막 이렇게 깨져가지고 바닥을 뒹굴고 있죠. 그 사이에 있는 시녀는 야 그만 싸워 뭐라도 좀 해. 좌측 하단으로 내려와 보시면은 또 다른 시녀는 아이고 글렀어 라면서 지금 뭔가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 꺼내는 거예요? 수익 꺼내고 있습니다. 저게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위쪽에 보시면 막 빨래에 널려있고 막 그렇잖아요. 지금 너무 열악한 상황이에요. 너무나도 열악한 상황 속에서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애가 있어요. 아이가 있네. 애가 있어요. 근데 그 누구도 아이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너무 애가 배가 고프니까 지금 자기 상황의 사태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허기를 지금 달래기 위해서 난로불에 뭔가를 지금 굽고 있는 아이의 모습. 그리고 이제 마지막 피날레. 이 시리즈의 마지막 작품으로 넘어가시면 죽음을 맞이하는 몰이라는 작품입니다. 지금 몰은 관 안에 지금 들어가서 죽은 거예요. 아니구나 가운데가. 식탁인 줄 알았네. 그렇죠. 왜냐면 보시면 반 위에 술잔을 올려놓고 그러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작품 속에 등장하고 있는 몰의 주변인들은 매너 같은 게 뭐 전혀 안 통하는 저 사람들인 당시에 거죠. 관습이 아닌 거죠? 아닌 거죠, 아닌 거죠. 슬픔이 느껴지지가 않네. 그렇죠. 그 모래 죽은 누구도 거로 인해서. 슬퍼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다들 그냥 자기네들 얘기하고 있고 심지어
보시면은 왼쪽 편에 보시면 이 장례를 주관하고 있는 성직자 신부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신부가 뭘 하고 있냐면 왼손으로는 자기 오른편에 앉은 여성의 드레스에다가 지금 술잔에 이렇게 술을 쏟고 있어요, 살짝. 그리고 오른손에 자기 오른편에 앉아 있는 여인의 치마 속으로 지금 손이 들어가 있어요. 아 그러네요. 네. 신부님 아니에요? 신부님이죠. 어떻게 보면 희롱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희롱을 당하고 있는 저 여성의 표정을 보세요. 네. 즐기고 있습니다. 근데 저 희롱을 즐기고 있는 여성의 얼굴 표정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얼굴에 저 여자도 반점이 보여요. 아, 그러네. 여기 등장하는 여자들이 그냥 다 매춘부라는 소리입니다. 그 동료네요. 직장 정면인 동료. 거죠. 그 우측편으로 이제 건너서 넘어와 보시면은 장례사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남자. 그 우측편에 보시면은 또 얼굴에 반점이 있는 여자가 보이죠. 매독 증상으로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볼 네. 수가 있고 그럼 동료겠죠. 지금 왠지 슬퍼하는 것 같은 제스처를 취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장례사가 괜찮으세요라고 살짝 위로하는 이런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데 네.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매춘부가 왼손으로 뭔가를 하고 있어요. 뭐 훔치나? 네, 맞습니다. 장례사의 옷에서 지금 물건 훔치고 있는 거예요. 성추행하고 돈 뺏고 소매치기 하고 그런데 그 와중에 중앙 아래쪽에 보시면은 올해 아이가 팽이 가지고 신나게 놀고 있어요. 자기 엄마가 죽었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는 거고요. 그런데 몰은 분명히 아이를 낳기 전부터 매독이었잖아요. 네. 수직 감염이라고 임신 중에 아이한테 전달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누구도 지금 아이한테 관심이 없다는 없어. 거. 그러네. 장례식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 누구도 저 아이를 돌보지 않을 겁니다. 그럼 그러니까요. 저 아이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당연히 세상을 떠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첫 번째 시리즈가 완성이 됩니다. 윌리엄 오가스 이거 대단한 장난 사람이네. 아니네. 지금 태어났으면 기안 84 정도 그냥 되지 84 않았을까. 됐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 작품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질병을 이야기하는 작품이 아니에요. 그 안에 다 들어있네요. 여기 내독이 계속. 점점 퍼져나가는 것들이 들어있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이제 18세기 작품이니까 18세기 영국 내에 매독이 굉장히 흔했구나. 그러게. 모든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을 정도로. 엄청나죠 사실. 뭐 비너스의 하룻밤, 수은과 평생 이런 말도 있을 정도니까 그런 말이 통용화될 정도로 매독이 워낙 흔하고.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항상 궁금했던 게 왜 수은이에요? 아 왜 수은인가? 왜 수은일까? 뭐 수은으로 뭐 연고도 만들고 뭐 수은을 먹기도 하고 뭐 수은 훈증인가? 아, 그쵸, 그쵸. 이것도 하고 뭐 왜 수은인 거예요? 어렸을 때 수은 온도계나 이런 거 그럼, 보신 적 그럼. 있으시죠? 네. 신비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액체인데 금속이잖아요, 사실. 네. 그 퀵실버라고 부르고 영국에서는. 그러니까 은이 움직이고 이러니까 뭔가 귀한 물질이고 이거 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신비고. 생각도 들고 실제로 걔가 어떤 다른 물질이랑 결합을 하면 색깔도 막 붉게 이쁘게 변하고 이러니까 옛날부터 이거는 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누군가 용기 있는 사람이 먹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토가 나오고 막 설사가 나와요. 당연히 독이랑 비슷하니까. 근데 당시에 의학 체계에서는 사체액설을 따르니까 내가 뭔가 아플 때 내 체액이 너무 많거나 하면 그걸 토해내야 된다. 배출해야 된다는 믿음이 있는데 수은만 먹으면 토하고 설사하고 하니까 야 이거 명약이네. 나쁜 거 나왔다. 그리고 더 많이 먹으면 걔가 출혈을 일으켜요. 내부 출혈을. 네. 그러면 이제 피를 토하고 혈변을 보니까 진짜 너무 귀하다. 사혈을 안 해도 피가 나가고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치료되다라는 생각을 했고 실제로 매독을 수은이 죽일 수 있어요. 사람도 죽이니까 매독도 죽일 수 있습니다. 매독 괜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은보다 강한 사람이다. 그러면 수은 치료를 견뎠어요. 그러면 매독이 나가요 실제로. 그런 케이스가 정말 드물지만 있긴 있는 거예요. 다른 치료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다른 치료는 없으니까 계속해서 수은을 막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매각도 갔다가 수은탕에 몸 집어넣어 갔다가 막 수은도 쉽게 끓거든요. 300도만 끓으니까 끓여가지고 연기로 치료했다가 아니 뭐 전혀 없었나요? 매독 치료하는 방법이 수은 말고는? 수은 말고 이제 비소. 비소도 이제 독이니까 실제로 페니실린 전에 매독 치료제가 나왔어요. 살리실산이라고 이게 비소를 기반으로 한 약입니다. 실제로 치료 효과. 네, 60용기라고 600번 넘게 실험했는데 그 끝에 나왔다. 이게 근데 몇 % 확률로 이제 심장이 마비가 돼서 죽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전에 있던 치료보다는 90% 이상 매독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니까 90% 정도 치료가 네, 되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 비소를 썼었죠. 네, 여튼 이렇게 오늘 윌리엄 호가스 매춘부의 인생 6화 시리즈 정말 드라마 보는 것처럼 야 이거 재밌게 어지간하면 봤는데. 전부 다 재밌다 이거. 그러니까 진짜. 저희가 또 너무 재밌어서 바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또 재밌는 이야기.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